안녕하세요. 자전거를 부탁해입니다. 저는 63회 한능검 심화에서 만점을 받아 1급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완전 노베이스 오브 더 노베이스였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 특기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많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역사 과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역사에 대해서 완전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역사 공부를 저와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사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경주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경주에 가서 역사 공부를 하자고 갔는데 신라가 조선보다 앞인지 뒤인지 고려보다 앞인지 뒤인지 제가 이 정도의 역사 지식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역사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능검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계속 역사여행을 공주로 가던 어디로 부여로 가던 자괴감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송에 파비앙 씨가 나오는데 파비앙 씨가 한능검 1급 자격증을 땄다는 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더 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 프랑스인도 한국사 자격증을 따는데 대한민국 사람인 내가 한국사 자격증을 못 딴다는 게 너무 한심감하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마음을 조금 못 잡다가 이제 드디어 안 되겠다 싶어서 63회 한능검 시험을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빡시게 공부한 건 한 2달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 책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한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1강부터 40강까지 계속 들었어요. 한 1.75배속을 해놓고 2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던 게 워낙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판서를 이렇게 한 번씩 다 적었어요. 적어서 머릿속에 꾸역꾸역 넣으려고 이 판서를 한 번씩 다 손으로 다 필기를 해서 적었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워낙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념들도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한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역사에 조금 베이스가 있으시고 한 분들은 한 번만 읽고 한 번만 듣고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같이 너무나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읽고 이것도 전 2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릿속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필기를 한 번 더 손으로 적었습니다. 개념들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면서 2번에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기 8문제 정도가 여기 나오는데 이 문제들도 꼭 한 번씩 풀어보세요. 이 답을 가리고 요 해답을 가리고 한 번씩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별 채우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씩 틀리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판서 보고 필기하고 개념 줄쳐가면서 한 번씩 쭉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 정리된 거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답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정리된 거 꼭 읽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최태성 선생님께서 이 기출 500제 요거를 한번 풀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 기출 500제 문제를 사서 푸는데 그렇게 처음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냐, 나는 2회독도 하고 쓰고 읽고 2회독이 뭐야 한 4회독 정도 저는 한 것 같거든요. 강의는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들은 것 같아요. 워낙 머릿속에 안 들어와가지고 워낙 베이스가 없어서 저는 강의는 5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름 별 채우기도 열심히 하고 판서도 열심히 따라 쓰고 했는데 자 이렇게 기출 500제를 풀었는데 첫 강에서 이렇게 오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오답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게 무용지물인가? 정말 나 안 되는 건가? 이런 좌절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태성 선생님께서 거기에 강의에 말씀하셨듯이 이 처음에 시험 본 거는 이렇게 많이 틀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틀린 거를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왜 틀렸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많이 틀립니다. 이게 정상이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도 다 이렇게 틀리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좌절을 하면 안 되고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별빛 석조전 야행. 황제가 증여 고종이 부국강병을 위해 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에 황궁의 정전으로 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이게 광무개혁인데 이걸 제가 틀렸잖아요. 틀려서 왜 틀렸는지를 이제 찾아가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무개혁이 어딨나?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고종, 그렇죠. 여기 광무개혁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틀린 문제를 여기다 반드시 적어 놓고, 여기서 찾아서 형광펜을 그어 놓는 거예요. 형광펜을 그어 놔서 내가 틀린 부분이 이거를 틀렸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틀린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다 틀린 문제, 모르는 것들을 형광펜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도 황제, 대한제국, 국제, 원수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저희가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언제 했나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또 내가 틀린 문제 중에서도 영선사 일행으로 가는 생도 요 시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요. 영선사. 그럼 영선사가 뭐지? 그럼 여기서 또 영선사를 막 찾는 거예요. 영선사. 여기 있다. 그 앞장에 가면 또 그러니까 찾아야 돼, 이거를. 영선사가 여기 있죠. 그 영선사는 무기고 기기제가 83년 김윤식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맞았을 때, 와, 나 맞았다.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 전시된 그림 설명을 오른 것은 전시된 그림은 이 부대의 분영인 전쟁터 풍경으로 기몽도의 작품입니다. 자, 답은 4번. 훈련도감을 그린 거죠. 훈련도감을 그렸는데, 국왕의 친위부대로 수원화성 외형을 두었다.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보기에서 이게. 그리고 용호군과 함께 이군으로 불렸다.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하였다. 여기서 모르는 지문을 또 찾아서 약단로에서 찾아서 또 정리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59회부터 50회부터 59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회당 50문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문제니까 이걸 다 풀면 500문제를 그런 식으로 맞은 것도 틀린 것도 내가 모르는 거를 이 약단노와 함께 정리를 해나가면은 내가 외우려고 외워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흡수가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풀고 너무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뒤쪽으로 가면서는 이제 이렇게 자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도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1급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좀 불안해서 시대별 기출문제까지 한 권 더 샀어요. 시대별 기출문제까지 해서 이 시대별 기출문제는 이거는 그러니까 기출 500제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나왔던 시험 59회부터 뭐 63회까지 예를 들어서 나왔던 회차별로 문제를 실은 거고 이거는 그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그 시대별로 문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주 남겨놓고 계속 이렇게 문제 풀고 문제 풀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약단로 정리하고 문제 풀고 약단로 정리하고 이렇게 두 권으로 문제를 풀고 약단로 정리를 하니까 만점. 그렇게 시대별 기출문제랑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저는 테레비도 안 봤어요. 이 머릿속에서 날아갈까봐 테레비도 안 보고 그 전날에는 잠이 안 와서 그 시험 보기 전날에는 밤을 꿀떡 새우고 가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잠을 푹 주무셔야 되는데 저는 잠이 안 와서 밤을 꿀딱 새우고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한능검 시험이 4번인가 5번 정도 있거든요. 4번인가 5번 정도 있는데 항상 처음 시험이 가장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사실 62회 시험도 봤을 때 59점으로 낙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좀 주차 자리도 널널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3회는 제가 그날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주차 자리가 없다고 그 앞에 아파트에 대고 제가 시험을 보러 들어갔거든요. 물론 장소는 다르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긴장도가 62회 때 보신 분들이랑 63회 때 보신 분들이랑 얼굴 표정부터 긴장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해 초에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시험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 연중에 있기 때문에 연초에 빨리 따시려고 하는 분들이고, 거의 그 해 마지막에 보시는 분들은 저같이 한번 봐볼까 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도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연초에 보는 분들은 무조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서두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번 다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학교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시 고사장을 찾을 때 시간이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내가 보는 그 교실이 어디인지 찾아보기도 하고 앉아서 책도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저는 일찍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참고로 1시간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이제 시작되면은 다 그렇듯이 구석기 시대는 쉬워요. 구석기 시대는 항상 문제가 1점짜리인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정책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구석기보다는 신석기보다는 청동기, 아니 그러니까 요 시대는 하나로 묶지만 이런 선사시대보다는 삼국시대가 더 어렵고 삼국시대보다는 고려시대가 더 어렵고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가 더 어렵고 조선시대보다는 일제시대, 개항기가 더 어렵고 현대사가 더 어렵듯이 그 함정 문제를 넣더라고요. 꼭 함정 문제를 넣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제시대에서 함정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100점을 맞으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꼭 한두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넣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 때문에 거기서 계속 그 문제 붙들고 오래 거기서 시간을 소요하지 마시고 아는 문제로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아는 문제로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그 80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또 짧거든요. 저는 80분 꽉 채웠거든요. 제가 그 함정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그리고 마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제를 넘어가고 그 함정 문제는 곱씹어서 그 내가 기출문제 500제 풀었던 거 그동안 개념 정리했던 거 그것들을 우주의 기운으로 막 불러 모아야 돼요. 그러면은 정답이 저의 오랜 공부에서 이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만점을 받고 1급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다 1급 따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안녕.